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손 쓰는 지구학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순환성 지구학원 테마 11 별의 물리량과 분류와 관련된 문항들을 풀어보면서 여러분들과 얘기 나눠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별의 물리량과 분류에서는요, 마찬가지로 별의 물리량과 관련된 소재들이 출제가 되는데요. 별의 물리량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별과 관련된 물리량. 자, 우선은 광도가 있겠죠. 광도. 별에서 방출되는 복사 에너지의 양입니다. 자, 광도는 또 절대 등급 혹은 겉보기 등급과 함께 엮여서 출제가 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출제가 될 수 있는 게 별의 표면 온도죠. 자, 표면 온도 같은 경우에는 별의 분광형이라던가 아니면 플랑크 곡선을 통해서 빈의 변이 법칙을 발견했죠. 그래서 이 두 가지가 엮여져서 표면 온도를 비교할 수 있게끔 출제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스테판 볼츠만 법칙을 배우고 난 후에는 별의 반지름을 구할 수 있게 되고요. 더 나아가서 별의 질량까지 출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반지름과 질량을 엮어서요. 그리고 별의 밀도, 평균 밀도를 물어볼 수도 있어요. 자, 그러면 이런 물리량들이 문항에서는 어떤 식으로 출제되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우선 테마 대표 문제입니다. 표는 별 가나다의 물리량을 나타낸 것이다. 태양의 절대 등급은 플러스 4.8 등급이다 라고 했네요. 자, 일단 태양의 절대 등급 플러스 4.8인 거 기억해 두시고요. 일단은 선지들을 쭉 보면서 여기에 나온 물리량들을 한번 비교해 나가 보도록 합시다. 자, 기억. 복사 에너지를 최대로 방출하는 파장은 가가 나의 2분의 1배이다. 자, 복사 에너지를 최대로 방출하는 파장. 자, 이거는 뭐와 관련되어 있어요? 별의 물리량 중에. 그렇죠. 이거는 표면 온도, 별의 표면 온도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표면 온도는 빈의 변이 법칙에 의해서 표면 온도는 복사 에너지를 최대로 방출하는 파장이 람다 맥스 분의 1이라는 관계식을 우리는 알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표면 온도를 비교를 해야 되는데요. 이 세 가지 물리량 중에 표면 온도를 알 수 있는 거 어떤 물리량이에요? 그렇죠. 이 물리량이죠. 단위 시간당 단위 면적에서 방출하는 복사 에너지. 자, 이 단위 면적이라고 하는 건요. 별에서 방출되는 복사 에너지 중에서 단위 면적, 특정 면적에서는 얼마만큼의 에너지가 방출이 되냐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전체 방출하는 복사 에너지를 별의 면적으로 나누어주면 단위 면적에서 방출하는 복사 에너지가 되겠죠. 자, 그러면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4제곱미터에서 방출하는 복사 에너지가 2라고 한다면 단위 면적 1제곱미터가 단위 면적이잖아요. 이 단위 면적에서 방출하는 복사 에너지는 전체 에너지를 전체 면적으로 나눠주면 된다는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2라고 할게요. 2는요 전체 별의 면적 4파이 r 제곱이죠. 분의 별에서 방출되는 복사 에너지양 광도죠. 광도와 같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얘네들을 통해서 이제 표면 온도를 구할 수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4파일 제곱분의 L은 시그마 T 사승과 같기 때문에 이거 자체는 여러분 시그마 T 사승과 같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어쨌든 표면 온도의 4제곱에 비례하는 거예요. 그러면 얘는요 표면 온도가 대략 2라고 해볼게요. 2. 왜냐면 2의 4승이 16이니까. 그리고 얘는 표면 온도가 그렇죠 2분의 1이라고 해보겠습니다. 어차피 각각에 대해서 다 비교를 하는 거니까 상대값으로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할게요. 자, 그러면은 이제 표면 온도가 가는 2짜리고요. 나는 2분의 1짜리입니다. 그래서 가가 나의 2분의 1배이다. 이거 맞나요? 가가 나의 자, 표면 온도는 가가 나의 몇 배죠? 가가 나의 4배죠. 그러면 복사 에너지를 최대로 방출하는 파장은요. 이제 반비례 관계니까 가가 나의 4분의 1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2분의 1배가 아니라
4분의 1배가 돼야지 맞는 거죠. 그래서 기억은 틀린 선지가 되겠고요. 니은 반지름은 나가 태양의 400배이다 라고 했네요. 자, 우선 반지름을 구하기 전에 광도를 먼저 구해야지. 스테판 볼츠만 법칙을 이용해서 회원도도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 스테판 볼츠만 법칙을 이용해서 반지름을 비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랬을 때 태양의 절대 등급은 우선 플러스 4.8등급이에요. 근데 절대 등급 뭐예요, 여러분? 태양을 10파섹이라는 거리에 놓았을 때의 등급. 10파섹이라는 거리에 놓았을 때 겉보기 등급이 절대 등급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자, 관측자가 여기 있는데요. 10파섹 거리에 놓여져 있는 이 태양의 겉보기 등급이 플러스 4.8인 거예요. 자, 그러면 지구로부터 1000파섹 떨어진 별 나의 겉보기 등급은요. 1000파섹 떨어진 별 나의 겉보기 등급은 플러스 4.8이라고 합니다. 겉보기 등급이 태양이랑 10파섹 떨어져 있는 태양과 1000파섹 떨어져 있는 별 나와 똑같죠? 자, 그렇기 때문에 겉보기 광도 또한 10파섹 떨어진 태양과 1000파섹 떨어져 있는 이 별 나가 같을 겁니다. 겉보기 등급 어떻게 구해요? 겉보기 등급. 자, 겉보기 광도는 어떻게 구하나요? 자, 겉보기 광도는 별까지 거리의 제곱에 반비례하고요. 그리고 별의 광도에 비례하죠. 이런 식으로 관계식을 표현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곱보기 광도가 얘랑 서로 같아요. 그렇다는 뜻은 이 r제곱분의 l 값이 같다라는 거예요. 자, 그럼 계산해보면요. 자, r제곱분의 l 얼마죠? 태양의 r제곱분의 l 값은 10파세기 제곱분의 태양의 강도죠? 이게 태양의 강도라고 할게요. 자, 얘랑 뭐랑 같냐면 이 친구의 겉보기 광도와 같다는 거예요. 이 친구의 겉보기 광도는 r제곱분의 l로도 구할 수 있죠. r이 얼마예요? 거리 1000파세기죠? 그러면 1000의 제곱분의 별 나의 광도로 구할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는 뜻은요. 별 나의 강도는요. 별 나의 강도는 태양의 강도 몇 배인가요? 10분의 1000의 제곱이니까 100의 제곱, 만배네요. 태양의 강도의 만배임을 알 수 있습니다. 아, 그러면 태양의 강도를 1이라고 한다면 별 나는요. 광도가 만짜리겠구나 임을 알 수 있죠. 자, 우리는 그리고 표면 온도가 태양의 2분의 1배임을 알고 있습니다. 또한 광도가 태양의 만배임을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반지름은 t제곱분의 루트 l이잖아요. t제곱분의 루트 l에 비례하기 때문에 얘가 얼마예요? 표면 온도는 태양의 2분의 1배잖아요. 그러면 2분의 1의 제곱분의 루트 l이죠. 광도는 태양의 만배잖아요. 그러면 루트 만이니까 100이라고 할게요. 그러면 얘는 얼마인가요? 이 값이 4분의 1이니까 그렇죠. 400이 되겠죠. 따라서 태양의 400배임을 알 수 있습니다. 이유는 맞는 선지가 되겠네요. 자, 디귿. 태양의 강도분의 다의 강도는 100보다 작다. 자, 이거는 다의 강도가 태양의 강도 몇 배인지만 우리가 구하면 되겠습니다. 자, 우선은 광도를 구해야 되니까 이 별 다의 절대 등급을 한번 구해봅시다. 우선은 지구로부터의 거리가 5파섹일 때 겉보기 등급이 마이너스 2.1이에요. 그러면 10파섹일 때는 겉보기 등급이 얼마일까요? 10파섹일 때의 겉보기 등급이 여러분 절대 등급이죠. 그렇기 때문에 10파섹일 때의 겉보기 등급을 구하면 절대 등급을 알 수 있을 겁니다. 자, 지구로부터의 거리가 2배 멀어지면 겉보기 광도는 몇 배 감소해요? 4분의 1배 정도로 감소하게 되죠. 자, 그러면 이 4분의 1배가 감소했다는 뜻은 등급으로 따지면 몇 등급 감소한 걸까요? 2.5분의 1배가 한 등급 감소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 값은 2.5분의 1배보다는 2.5분의 1배는 이게 한 등급 차이라고 했죠? 이게 한 등급 차이입니다. 자, 그리고 2.5의 제곱분의 1배는
두 등급 차이예요. 그러니까 6.25배, 6.25분의 1배는 두 등급 차이예요. 근데 이 4분의 1배라고 하는 값은 6.25분의 1과 2.5분의 1 사이에 있다는 거죠. 그래서 1등급에서 2등급 사이로 변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1등급보다는 좀 크게 변하게 되네요. 자, 그렇기 때문에 1등급보다는 크게 증가하게 됩니다. 그러면 마이너스 1.2보다는 1등급보다 크게 증가한 거니까 마이너스 1.2보다는 크다는 것을 알 수 있네요. 뭐가요? 다의 절대 등급이요. 이해 가나요? 자, 그러면 우리는 이 값을요 좀 변형해 봅시다. 자, 태양의 절대 등급 빼기 다의 절대 등급은 2분의 5 로그 자, 이제 광도분의 광도가 나와야 되는데 어떻게 된다 했죠? 이거분의 이거죠. 그러면 태양의 강도분의 다의 강도 이렇게 구하면 될 겁니다. 자, 그러면 이 값이 얼마죠? 이 값이 아까 다의 절대 등급 마이너스 1.2보다는 크다며요. 그리고 태양의 절대 등급이 4.8이라며요. 그러면 태양의 절대 등급에서 마이너스 1.2보다 큰 값을 빼주면 어떻게 될까요? 6이죠. 그럼 6보다는 작다라는 말이네요. 자, 그러면 이 값이 6보다는 작습니다. 그러면 자, 그렇게 되면 태양 질량분의 태양 강도분의 다의 강도는 5분의 12보다 작네요. 10의 5분의 12승보다는 작네요. 그러면 이게 100배보다 큰 수보단 작아서 아직은 이게 확실하지는 않네요. 그러면 이걸 도입해 볼까요? 두 등급보다는 적게 감소한다. 이걸 한번 도입해 볼까요? 우선 다는요. 그러면 두 등급보다는 좀 적게 감소하니까 마이너스 0.2보다는 작을 겁니다. 등급이. 그럼 이걸 한번 이용해 볼게요. 이거 지우고. 자, 그러면 다시 계산하면요. 얘는요. 절대 등급 빼기 절대 등급 얼마죠? 4.8에서 0.2 마이너스 0.2를 빼면 5등급이죠. 그러면 마이너스 0.2보다 작으니까 5등급보다는 크겠죠. 네, 그러면 얘는요 5보다는 커요. 그러면 태양 광도분의 다의 광도는 10의 2보다는 크네요. 그러면 이 값은 100배보다 크다는 것을 알 수 있겠습니다. 네, 처음부터 6.25분의 1로 계산하면 좋았겠네요. 그럼 디귿은 틀린 선지가 되겠죠? 네,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닮은꼴 문제 보도록 할게요. 다음은 별 가와나에 대한 설명이다. 자, 겉보기 등급이 0등급, 겉보기 등급은 0등급. 그리고 별의 밝기를 측정할 때 표준송으로 이용되는 별이다. 자, 별의 밝기를 측정할 때 표준송으로 이용되는 별은요 뭐냐면 그냥 알아만 두세요. 이거 시리우스입니다. 시리우스가 절대 등급이 거의 0등급이어서 별의 밝기를 측정할 때 다시 자, 이거 베가요. 자, 베가가 별의 베가 자체가 이제 겉보기 절대 등급이 거의 0에 가까워서 별의 밝기를 측정할 때 표준송으로 이용됩니다. 그리고 지구로부터의 거리가 8파섹이라고 해요. 지구로부터의 거리가 8파섹. 색지수가 0인 흰색별이라고 하네요. 색지수가 0. 그러면 대략 표면온도가 10,000켈빈이라는 거죠. 자, 나와볼게요. 지구의 자전축 방향 부근에 위치한 별로 지구 자전축 방향 부근에 위치했으니까 얘는 북극성이겠네요. 지구로부터의 거리는 100파섹, 거리는 100파섹, 그리고 겉보기 등급은 2등급이라고 합니다. 표면 온도는 6500켈빈이라고 하네요. 자, 그러면 선제 한번 가봅시다. 기억, 가와 나의 절대 등급 차는 3등급보다 크다. 절대 등급을 구해야겠네요. 자, 우선 겉보기 등급이 가는 0인데요.
지구로부터 거리가 8파섹이래요. 그러면 10파섹일 때, 지구로부터 거리가 10파섹일 때의 겉보기 등급은 얼마일까요? 자, 10파섹일 때의 겉보기 등급이 절대 등급이잖아요. 그러면 우린 절대 등급을 구하기 위해서 10파섹일 때의 겉보기 등급을 알아야 됩니다. 자, 그러면 10파섹과 8파섹은 몇 분의 몇 차이예요? 10분의 8배 차이죠. 10분의 8배. 2.5분의 1배 감소할 때마다 한 등급이 감소해요. 그러면 10분의 8배는 2.5분의 1배보다는 덜 감소했는지 더 감소했는지 보면 되겠네요. 그러면 얘를 좀 고쳐보면 25분의 2.5 곱하기 8이 얼마죠? 12인가요? 25분의 12가 되고 얘는 25분의 10이죠? 얘가 좀 더 크네요. 그러니까 2.5분의 1배보다는 덜 감소했다는 거예요. 덜 감소했다. 그렇다는 얘기는 1등급보다는 덜 감소했으니까 절대 등급은 마이너스 1보다는 절대 등급은 자 1보다는 작아야 된다라는 거죠. 그쵸. 왜냐면 2.5분의 1배가 딱 한 등급 감소하는 건데 2.5분의 1배보다는 덜 감소했어요. 그렇다는 얘기는 1등급보다는 좀 적게 증가했다라는 것으로 해석이 될 수 있겠죠. 그래서 이 가의 절대 등급은요 1보다는 큽니다. 자, 그리고 나의 절대 등급은 얼마일까요? 지구로부터의 거리가 100파섹이래요. 그러면 10파섹일 때는 밝기가 얼마만큼 변하나요? 10파섹일 때는 거리가 10배 감소했으니까 겉보기 강도는 100배 증가했겠죠. 그러면 겉보기 강도는 100배 차이가 나요. 즉 겉보기 등급은 5등급 차이가 납니다. 가까워졌으니까 5등급이 감소해야 돼요. 그러면 겉보기 등급이 2등급에서 5등급을 빼야 되겠죠. 그러면 나의 절대 등급은 얼마다? 마이너스 3이겠구나 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자, 따라서 가와 나의 절대 등급 차는 그 1에서 1보다 큰 값에서 마이너스 3을 빼면 되겠죠. 그러면 4보다 큼을 알 수 있네요. 그러니까 3보다는 클 겁니다. 기억 맞는 선지. 자, 니은 스펙트럼에서 나타나는 수소흡순의 상대적 세기는 나가 가보다 강하다. 나 같은 경우에는 표면도가 6500, 가 같은 경우에는 표면도가 10,000켈빈입니다. 그리고 흡수선 세기를 그래프로 나타내 보면요. 자, 여기가 표면 온도예요. 그리고 위에가 세기입니다. 에너지 세기. 그랬을 때 이런 식으로 수소 흡수는 이렇게 나타나죠. 자, 그리고 가장 높은 거 수소 흡수선 세기의 가장 큰 지점 여기가 분광이 A0, 그러니까 10,000켈빈, 표면도가 10,000켈빈인 부분입니다. 자, 그러면 10,000켈빈 부분에서 수소흡수는 세기가 가장 세요. 6,500켈빈은 여기겠죠, 여기보다는 작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수소흡수의 상대적 세기는 나가 더 작음을 할 수 있죠. 그러니까 나가 가보다 강한 게 아니죠. 니은 틀린 선지. 자, 디귿 가의 반지름 분의 나의 반지름은 8보다 크다를 알려면 광도와 표면 온도를 모두 잘 구해야겠네요. 자, 그러면 나의 반지름 분의 가의 반지름은 슈테판 볼츠만 법칙에 의해서 반지름, 자, R은요 T제곱분의 루트 L에 비례하죠. 그러면 이 값은 표면 온도 제곱분의 루트 광도, 그리고 표면 온도의 제곱분의 루트 광도가 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이거를 잘 정리해 주면요. 표면온도, 나의 표면온도분의 가의 표면온도, 이거 전체 제곱 곱하기 루트 가의 강도 분의 나의 강도, 이렇게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자, 우선 이 표면온도 이 값은요 가가 대략 10,000켈빈이죠. 가가 대략 10,000켈빈이고, 그리고 나가 대략 얼마예요? 6,500이죠. 이거의 제곱이고,
곱하기 이거가 얼마인가요? L 가분의 L 나. 가의 광도 그리고 나의 광도 차이가 지금 절대 등급의 차이가 4등급보다 크대요. 4등급보다 커요. 그러면 2.5 한 등급 차이가 대략 2.5등급 차이니까 2.5의 4승보다는 크다라는 거네요. 그러면 나는요 가보다 그 광도가 2.5의 4승보다 큽니다. 그러면 나가 지금 2.5의 4승보다 커요 가보다. 그렇기 때문에 루트 2.5의 4승보다는 크다라는 거죠. 즉 2.5의 제곱보다 큽니다. 자, 이거를 잘 계산하면 돼요. 쉽지 않네요. 자, 이거 약분하고 65분의 100이죠. 65분의 100이면 얘는 오일은 5, 35고요. 그리고 13분의 20이면 13분의 20의 제곱이면 169분의 400이죠. 169분의 400 곱하기 2.5의 제곱 6.25죠. 자, 6.25 곱하기 400 얼마죠? 그럼 625 곱하기 4네요. 625 곱하기 4가 대략 2500이죠. 2500분의 169. 얘가 8보다 큰지 작은지 알면 됩니다. 169에서 8 곱하면 얼마죠? 이 정도인가요? 자, 그러면 2500보다 이 값은 8보다는 크네요. 8보다는 큼을 알 수 있네요. 그러면 얘는요 8보다 큼을 알 수 있습니다. 네, 답 그래서 5번으로 선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수능 2점 테스트로 가보도록 할게요. 1번 다음은 흑체 기억 니은 디귿의 플랑크 곡선과 최대 복사 에너지 세기를 나타낸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자, 우선 플랑크 곡선에서 최대 복사 에너지를 갖는 이 파장들은 표면 온도에 반비례하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표면 온도로 다시 나타내면요, 기역의 표면 온도는 1이고 니은의 표면 온도는 6분의 1이 되고, 그리고 디귿의 표면 온도는 20분의 1이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자, 그러면 기억 봅시다. 표면 온도는 기역이 니은의 6배이다. 자, 기역이 니은의 6배인가요? 그렇죠, 6배이죠. 자, 니은 그래프와 가로축이 이루는 면적. 자, 이 플랑크 곡선에서 이 면적은 뭘 뜻하냐? 자, 플랑크 곡선은요 별의 단위 면적당 방출되는 복사 에너지를 파장에 따라 나누어 놓은 곡선, 나누어 놓은 그래프를 말합니다. 따라서 다시 이 그래프를 합쳐 놓으면, 이 면적을 모두 합치면 별의 단위 면적당 방출되는 복사 에너지 양이 될 거예요. 즉 단위 면적당 방출되는 복사 에너지 이렇게 구할 수 있죠. 얘는요 표면 온도의 4제곱과 같다라는 것을 스테판 볼츠만이 밝혀냈기 때문에 이 면적 자체는 표면 온도의 4제곱에 비례한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자, 따라서 기역과 디귿의 표면 온도 비를 구해서 그것을 4승을 하면 면적 비를 알 수 있어요. 그럼 기역과 디귿의 표면 온도 비는 얼마예요? 20대 1인가요? 표면 온도 비가 20대 1이에요. 그럼 면적 비는요, 이거를 4승을 해야 되니까 엄청 크네요. 2의 4승 곱하기 10의 4승배 대 1이에요. 그러니까 20배는 아니죠? 그래서 니은 틀리는지. 자, 디귿 자외선 영역의 복사 에너지 양분의 적외선 영역의 복사 에너지 양은 흑체의 표면 온도가 높을수록 크다. 자, 표면 온도가 높을수록 자외선 영역의 복사 에너지 양은 어떻게 돼요? 복사 에너지 양은 증가하고요. 적외선 영역의 복사 에너지 양은 어떻게 돼요? 적외선 영역은 상대적으로 그렇죠, 좀 적게 방출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값 자체는 온도가 높을수록 작다라는 것을 알 수 있죠. 디귿 틀린선지 답 1번이 되겠습니다. 자, 2번으로 가볼게요. 그림은 별 기역 니은의 스펙트럼과 흡수선의 종류를 나타낸 것이다. 기역 니은의 분광형은 각각 A형, M형 중 하나이다 라고 했습니다. 자, 분광형이 A형인 별은요 표면 온도가 좀 높은 별에 속하죠. 그렇기 때문에 주로 강한 수소 흡수선들이 나타나고요. 그리고 M형, 표면 온도가 낮은 붉은색 별인 M형 별에서는요 금속선이 나타나죠. TiO와 같은 금속선이 주로 나타나게 됩니다. 따라서
수소흡선이 나타나는 기억 같은 경우에는 분광이 A라는 것을 알 수 있고요. 이렇게 금속선 TiO 금속선이 나타나는 이 니은 같은 경우에는 M형별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럼 현재 볼게요. 기억은 흰색별이다. 자, 이 기억 같은 경우에는 분광이 A이기 때문에 흰색별임을 알 수 있죠. 네, 그래서 기억은 맞는 선지. 자, 니은은 태양보다 표면온도가 낮다. 자, 태양은요 분광형이 G2형인 별입니다. M형은 G2형인 별보다 표면온도가 낮은 별에 해당되기 때문에 니은은 태양보다 표면온도가 낮다라는 것을 알 수 있죠. 자, 디귿 Fe1 흡선의 상대적 세기는 기억이 니은보다 강하다. 자, 이 F형 흡수선도 마찬가지로 금속선에 해당됩니다. 금속선은 대체로 M형 별 표면도가 낮은 별에 좀 강하게 보이는 경향이기 때문에 기억이 니은보다는 네, 약하게 되겠죠. 그래서 디귿 틀린 선지 네, 답 3번으로 처리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3번으로 가볼게요. 그림은 광도 계급이 서로 다른 별의 세 집단 기억, 니은, 디귿의 절대 등급과 표면온도를 비교하여 나타낸 것이다. 기억, 니은, 디귿의 광도 계급은 1, 2, 3, 5 중 하나이다 라고 했습니다. 자, 지금 H활도를 좀 뒤집어 놓았네요. 뒤집어 놓았는데 표면도가 같을 때 광도가 가장 큰 광도 계급은 뭐예요? 표면도가 같을 때 광도가 가장 큰 광도 계급 1B죠. 따라서 절대 등급이 가장 작은 이 기억이 1B라는 걸 알 수 있고요. 그리고 니은이 3, 디귿이 5가 되겠네요. 그러니까 얘는 주결성이고 얘는 거성이고 얘는 초고성임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정도로 하고 선지 보도록 할게요. 기억의 광도 계급은 1B이다. 그렇죠. 1B 맞죠? 기억 맞는 선지. 자, 니은. 분광형이 같을 때, 즉 표면 온도가 같을 때 광도 계급의 숫자가 클수록 절대 등급이 크다. 자, 분광형이 같대요. 이렇게 표면 온도가 같을 때요. 광도 계급의 숫자가 이렇게 클수록 1, 3, 5로 갈수록 1, 3, 5로 갈수록 절대 등급이 어때요? 네, 커짐을 알 수 있죠. 니은 맞는 선지. 자, 디귿. 가장 많은 별들이 속해 있는 광도 계급은 뭐예요? 주로 별들은 어느 단계에 속해요? 주결 단계에 속해서 그렇기 때문에 가장 많은 별들이 속해 있는 광도 계급은 주결성, 즉 5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5는요 디귿의 강도 계급과 같아요. 그렇죠. 디귿의 강도 계급 5니까 디귿 맞는 선지죠. 답 5번으로 처리해주면 되겠습니다. 다음 4번으로 가볼게요. 그림은 절대 등급이 같은 두 별, 절대 등급이 같구나. 자, A와 B에서 단위 시간당 동일한 양의 복사 에너지를 방출하는 면적 SA와 SB를 나타낸 것이다. SB는 625 곱하기 SA이고 A와 B의 강도 계급은 각각 3급 5 중 하나이다 라고 했습니다. 자, 우선은 이 단위 면적당 방출되는 복사 에너지 양을 알아야 돼요. A나 B나 이 단위 면적에서 방출하는 복사 에너지 양을 구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단위 면적에서 방출되는 복사 에너지 양은 4πr 제곱분의 L로 구할 수 있고요. 이 값은 시그마 T 4승과 같기 때문에 이걸 한번 이용해 볼게요. 자, 그러면 예를요 2라고 합시다. 자, 그랬을 때 단위 면적당 방출된 복사 에너지가 2인데 얼마만큼 면적에서 방출돼요? SA라는 면적에서 방출되는 이 값, 그리고 여기에서는요 단위 면적당, 자 이거 A라고 합시다. 자, 단위 면적당 방출되는 복사 에너지 양이 B인데요. 이 SB의 면적에서 방출되는 복사 에너지 양은 여기서 이 SB의 면적을 곱한 것과 같습니다. 그런데 단위 시간은 동일한 양의 복사 에너지 방출하는 면적이 SA와 SB래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 전체 면적에서 방출되는 복사 에너지 양과 이 전체 면적에서 방출되는 복사 에너지 양이 서로 같은 거예요. 여기 전체에서 방출되는 복사 에너지 양은 우리가 구했죠. 이걸로 마찬가지로 B, 여기 SB 전체에서 방출되는 복사 에너지 양은 이렇게 구했습니다. 네, 얘가 같다라는 거예요. 자, 그랬을 때 이거는 뭐예요, 여러분? 이걸 이용해야겠죠. 자, 따라서 표면온도의 4승에 비례하니까 이거가 얘도 표면온도의 4승에 비례하죠. 이거임을 알 수 있습니다. 즉 얘를 일로 넘겨볼까요? 그러면
이거의 4승이죠. 얘는요, 이 면적분의 이 면적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SB분의 SA를 구해야 돼요. 근데 여기 나와 있죠? SB분의 SA가 얼마래요? SB분의 SA가 625분의 1 아니에요? 그쵸? 그대로 대입해주면 얘가 625분의 1입니다. 그러면 A와 B의 표면도 B가 얼마인 거예요? 5분의 1이라는 거죠. 그래서 A와 B의 표면온도의 B는 5분의 1이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정리하고 선제 바로 보도록 할게요. A는 주기율성이다. 이거 어떻게 할까요? 자, 우선 표면온도가 A가 지금 표면온도가 5배 더 높은데, 자, A가 표면온도가 5배가 더 높은데 반지름은 A가 더 작아요. 그쵸? 자, 그리고 절대 등급이 아까 같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HR도를 좀 그려보면은, 자, 여기가 표면 온도고요. 여기가 광도입니다. 그랬을 때 주기율성 이렇게 나타내주고, 이 3만 이렇게 나타내 볼게요. 3은 대략 이런 식으로 나타나겠죠? 자, 절대 등급이 같다니까 이렇게 표현해 볼게요. 이렇게 같은데, 자, 둘 중에서 표면 온도가 누가 더 높아요? A가 더 높죠, A가. 그러면 여기가 A가 되고 여기가 B가 되면 알 수 있습니다. 즉 A는 주기율성이네요. A는 주기율성이구나. 광도 계급이 5이구나. B는 거성이구나. 광도 계급이 3이구나를 알 수 있죠. 자, 그래서 A는 주기율성이다. 이거 맞는 선지죠. 자, 니은 표면 온도는 A가 B의 5배이다. 아까 구했죠? 표면 온도는 A가 B의 5배. 이거 맞아요. 자, 디귿 반지름은 B가 A의 25배이다. 자, 표면 온도 구했고 광도 똑같대요. 그러면 반지름은요, 여러분, 반지름은 t제곱분의 루트 L로 구할 수 있잖아요. 자, 따라서 이거 구하면 되겠죠? 이거는 표면온도의 제곱분의 루트 LP 그리고 표면온도의 제곱분의 루트 LA 이렇게 구할 수 있죠. 그러면 얘는 정리하면 표면온도 B의 표면온도분의 A의 표면온도 제곱 곱하기 루트 광도 A 광도분의 B의 광도 이렇게 구할 수 있는데 얘는 어차피 똑같아서 1이에요. 얘만 구하면 돼요. 근데 TB분의 TA 이게 얼마랬죠? TA분의 TB가 5분의 1이니까 얘가 5죠. 그럼 5의 제곱이니까 25죠. 그러면 25배 B가 A의 25배임을 알 수 있네요. 그럼 D가 맞는 선지 답 5번으로 처리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페이지 5번으로 가볼게요. 그림은 HR도의 주결성의 질량과 수명을 나타낸 것이다 라고 했네요. 자, 선지 바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억, 절대 등급이 작을수록 수명이 짧다. 자, 여러분, 절대 등급이 작을수록, 그러니까 광도가 클수록 수명이 어떻게 되고 있어요? 수명이 점점점 짧아짐을 알 수 있죠. 그래서 기억은 맞는 선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주결성 같은 경우에는요, 수명을 이렇게 구할 수 있죠. 수명은 별의 광도가 클수록 더 많은 복사에너지를 방출하니까 수명이 짧아지고요. 그리고 질량이 클수록 재료가 많으니까 수명이 깁니다. 자, 근데 우리는요, 광도가 질량의 3에서 4승배에 비례함을 알고 있어요. 따라서 수명은요, 다시 계산하면 이거분의 이거임을 알 수 있고, 얘는 곧 이거임을 알 수 있죠. 즉 질량에 반비례하는 관계입니다. 그래서 절대 등급이 작을수록, 즉 광도가 클수록, 이건 바로 이걸 보면 되겠네요. 광도가 이렇게 클수록 수명은 짧아짐을 알 수 있죠. 그리고 질량이 클수록 수명은 또 짧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공식 여러분들이 확인해 주시길 바래요. 자, 니은 반지름이 클수록 복사 에너지를 최대로 방출하는 파장이 길다. 반지름이 크다라는 말은 광도도 크다라는 겁니다. 즉 광도가 클수록 이렇게 광도가 클수록 최대로 방출하는 파장이 그러니까 표면 온도는요,
광도가 클수록 표면 온도가 높아지기 때문에 최대로 방출하는 파장은요 짧아지게 되겠죠. 그래서 이거는 틀린 선지가 되겠습니다. 자, 디귿. 질량이 클수록 단위 시간 동안 수소행렬 반응에 의한 에너지 생성량이 많다. 질량이 클수록 재료가 많다는 거잖아요. 재료가 많으니까 단위 시간 동안 더 많은 수소가 수소행렬 반응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수소행렬 반응에 의한 에너지 생성량이 많다라는 거죠. 그리고 질량이 클수록 또 이제 이렇게 단위 시간 동안 수소행렬 반응에 의한 에너지 생성량이 많기 때문에 에너지 방출량도 많고 그래서 광도도 크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어쨌든 디귿은 맞는 선지 답 4번으로 처리해주면 되겠어요. 그래서 주기율성 같은 경우에는 광도가 클수록 반지름도 크고요, 표면 온도도 크고요, 질량도 크고요, 그리고 수명은 짧습니다. 이렇게 5가지 여러분들 기억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다음 6번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림은 별의 종류 가에서 라를 HR도에 나타낸 것이다. 가에서 라는 각각 주기율성, 거성, 초고성, 백석의 성 중 하나이다 라고 했네요. 자, 이거 보고 여러분들 무엇인지 다 확인할 수 있어야 됩니다. 가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길쭉한 거 뭐예요? 그렇죠, 주기율성이죠. 가는 주기율성이에요. 자, 그리고 나와 다가 있는데 나와 다는 거성하면 초고성이에요. 근데 같은 표면 온도에서 거성은 초고성보다 광도가 더 작습니다. 초고성의 광도가 더 커요. 그렇기 때문에 나가 초고성이 되겠고요. 다는요 거성이 되겠죠. 그리고 이 라, 동떨어진 이 라, 그리고 표면 온도가 A형과 B형을 왔다 갔다 하는 이 라는 바로 백석의 성입니다. 표면 온도가 1000켈빈 정도이니까 색이 흰색, 백색이라는 것을 알 수 있죠. 자, 이 정도로 하고 선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태양은 가에 속한다. 그런가요? 자, 태양은 현재 주기율성입니다. 따라서 태양은 가에 속함을 알 수 있죠. 기억 맞는 선지. 자, 니은. 별의 진화 속도는 나가 다보다 느리다. 자, 별의 진화 속도. 별의 진화 속도는 뭐와 관련돼 있어요? 별의 수명과 관련돼 있죠. 별의 수명은 또 뭐와 관련돼 있어요? 별의 수명, 별의 질량과 관계되어 있습니다. 별의 질량이 클수록 수명이 짧고요. 수명이 짧다는 얘기는 진화 속도가 빠르다는 거예요. 자, 따라서 이거는 뭘 뜻하냐면 질량이 누가 더 큰지 물어보는 것과 같은 말입니다. 자, 나와 다 중에 질량이 누가 더 클까요? 초고성은 주로 질량이 작은 주기율성이 지나요? 질량이 큰 주기율성이 지나요? 그렇죠. 초고성은 질량이 큰 주기율성이 진화해서 초고성이 되죠. 거성은 질량이 태양과 비슷하거나 어쨌든 질량이 조금 작은 별들이 진화해서 거성이 됩니다. 따라서 질량 자체는 나가 더 커요. 따라서 진화 속도 역시 나가 다보다 빠름을 알 수 있겠죠. 그래서 얘는 틀린 선지가 되겠습니다. 자, 디귿. 별 전체에서 수소가 차지하는 비율은 라가 가장 높다. 자, 라 같은 경우에는 백색해성입니다. 백색해성은 이제 탄소, 산소 등과 같은 핵융합 반응의 잔해물로 구성되죠. 따라서 별 전체에서 수소 차지하는 비율을 라가 가장 낮겠습니다. 디귿 틀린 선지 답 1번으로 처리해주면 되겠어요. 자, 다음 7번. 그림은 별 기역과 니은의 특징을 물리량 X, 표면 온도, 평균 밀도에 따라 나타낸 것이다. 기역과 니은 중 기역만 주기율성에 속한다 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X가 뭐에 해당되는지 물어볼 수 있겠네요. 표면 온도는 또 같다고 했네요. 그러면 일단 선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기역. 니은은 거성 또는 초고성이다. 자, 이건 어떻게 할까요? 자, 표면 온도. 자, 이거 광도. 그리고 이렇게가 주기율성입니다. 그랬을 때 표면 온도는 같아요. 표면 온도가 이렇게 같은데요. 밀도가 더 큼을 알 수 있네요. 자, 이 위쪽에 있는 거는요, 대체로 밀도가 다 작습니다. 거성과 초고성이잖아요. 밀도가 대부분 작습니다. 왜냐하면 HR도에서 이쪽 대각선을 갈수록 반지름이 커지는데요. 반지름이 클수록 대체로 밀도도 이렇게 작아지기 때문에 부피가 훨씬 커지잖아요. 그래서 밀도가 좀 작아지기 때문에 여기 있는 별들이 밀도가 작아요. 자, 근데 밀도가 더 니은별이 크기 때문에 니은별은 여기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네요. 그러니까 아마 백색외성일 거다라고 우리가 추론할 수 있을 겁니다.
따라서 니은은 거성 또는 초고성이다. 이거 아닌 거죠. 자, 니은 볼게요. 분광형은 기역과 니은이 같다. 자, 분광형 표면 온도가 서로 같습니다. 따라서 분광형 기역과 니은이 같다. 이거 맞는 선지가 되겠고요. 자, 디귿 광도는 물리량 X에 해당한다. 자, 별 니은은 백색 외성이고요. 기역은 주계열성입니다. 그랬을 때 주계열성이 지금 더 커야 돼요. 주계열성이 지금 더 커야 돼요. 그러면 광도는 물리량 X에 해당됨을 알 수 있죠. 광도가 주계열성이 더 크니까 디귿 맞는 선지 답 4번으로 처리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8번으로 가볼게요. 다음은 밤하늘에서 가장 밝게 보이는 시리우스 A에 대한 설명이다. 자, 시리우스 A는 겉보기 등급이 마이너스 1.5 등급으로 태양을 제외하고 가장 밝게 보이는 별이다. 시리우스 A까지의 거리는 약 2.5 파세기고 현재 태양계에 천천히 다가오고 있으며 태양계에 다가오고 있대요. 그리고 앞으로 6만 년 후까지 점점 밝아질 것이다 라고 했네요. 거리 이것도 중요하죠. 거리는 2.5 파세. 자, 시리우스 A는 주변에 있는 시리우스 B와 함께 쌍성을 이루고 있다. 시리우스 A는 주결성, 시리우스 B는 백세외성이라고 합니다. 자, 그랬을 때 선지 보도록 할게요. 기억, 시리우스 A의 절대 등급은 0등급보다 크다. 자, 지금 거리가 태양으로부터 여기 태양으로부터 거리가 2.5 파세기라고 해요. 그랬을 때 겉보기 등급이 얼마예요? 겉보기 등급이 그랬을 때 시리우스 A의 겉보기 등급은 마이너스 1.5입니다. 자, 그러면 절대 등급은요, 태양계로부터 이렇게 10파세기 위치할 때의 등급이죠. 겉보기 등급이죠. 그럼 이때 겉보기 등급 어떻게 구할 수 있을까요? 거리가 4배 더 멀어졌어요. 그러면 겉보기 강도는 16분의 1배로 감소하겠죠. 자, 한 등급 감소할 때, 한 등급 이제 증가할 때 강도는 2.5분의 1배 감소합니다. 그러면 두 등급은요, 2.5분의 1의 제곱, 6.25분의 1배 감소합니다. 근데 6.25분의 1배보다 16분의 1이 더 작아요. 그러니까 두 등급보다 더 많이 감소했음을 알 수 있죠. 그러니까 두 등급보다 더 커집니다. 따라서 마이너스 1.5에 플러스 2한 것보다 커집니다. 그러면 마이너스 0.5보다 플러스 2니까 0.5보다 큼을 알 수 있겠네요. 그러니까 0보다 크네요. 기억 맞는 선지. 자, 니은 시리우스 A의 스펙트럼에서 청색 편이 관측된다. 자, 시리우스 A 같은 경우에는 태양계에 천천히 다가오고 있대요. 자, 다가오면요, 흡선의 파장이 짧아져서 파란색 쪽으로 가는 청색 편이가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얘는 맞는 선지. 자, 디귿 강도 계급의 숫자는, 자, 시리우스 B는 강도 계급의 숫자가 백세위성이기 때문에 시리우스 B는 강도 계급의 숫자가 7입니다. 7. 자, 7인 거 적어주시고, 그리고 여기 적어야죠. 시리우스 A는요, 주결성이잖아요. 그래서 5죠. 따라서 강도계급의 숫자는 시리우스 B가 시리우스 A보다 크다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래서 답은 4번으로 처리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수능 3점 테스트로 가보도록 할게요. 1번 그림은 분광형이 A0형이고 광도계급이 다른 별 기역에서 미음의 스펙트럼을 나타내는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자, 분광형이 같을 때 여러분 밀도가 작을수록 흡수선의 폭이 점차 줄어듭니다. 자, 이거 왜 그러냐면요, 분광이 같을 때, 그러니까 표면 온도가 같을 때요, 표면 온도가 이렇게 같을 때, 이 위쪽에 있는 별, 그러니까 광도계급이 1이나 3이죠. 그리고 여기 광도계급이 5고, 자, 위쪽에 있는 별들이 밀도가 커요? 아래쪽에 있는 별들이 밀도가 커요? 위에 있는 별이 반지름이 더 크기 때문에 밀도가 훨씬 작습니다. 자, 밀도가 작으면요, 입자 간의 빽빽함이 좀 덜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입자 간의 빽빽함이 덜하니까
이제 입자 간의 충돌 휘수가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겁니다. 하지만 이 아래로 갈수록 반지름은 작아지고 따라서 밀도가 커지기 때문에 밀도가 큰 별은 입자가 좀 빽빽하죠. 그래서 충돌 횟수가 증가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충돌 횟수, 입자 간의 충돌 횟수가 증가하면요, 충돌 횟수가 좀 많아지면 더 많은 이제 스펙트럼에서 더 많은 에너지를 흡수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흡수선의 세기 혹은 흡수선의 손폭이 이렇게 커지더라라는 거죠. 이것을 우리는 충돌 손폭 증가 효과라고 합니다. 몰라도 돼요. 근데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이러한 효과가 있기 때문에 이 충돌 손폭 증가 효과에 의해서 충돌 횟수가 많으면 많을수록 이렇게 흡선 손폭이 증가함을 우리는 알 수 있다라는 거죠. 이렇게 충돌 횟수가 많으니까 더 많은 에너지를 흡수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긴다는 걸로 해석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충돌이 많으면 많을수록 더 많은 에너지를 흡수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기니까 더 많은 에너지를 흡수할 수 있게 되고 따라서 흡수의 두께, 흡수선의 선폭이 증가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로 갈수록 흡수선의 선폭이 증가해요. 흡수선의 선의 두께가 일로 갈수록 증가합니다. 즉 광도 계급의 숫자가 커질수록 선폭은 두꺼워지게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 강도 계급의 숫자 역시 이렇게 선폭이 증가하는 순서로 애초에 나열을 했기 때문에 선폭이 증가할수록 이 강도 계급 숫자가 또 커짐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억해 두고 강도 계급의 숫자는요, 이 선폭에 따라 결정되는 숫자예요. 선폭이 클수록 강도 계급의 숫자가 큽니다. 자, 그러면 선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기억에서 미음은 모두 표면도가 같다. 분광이 A0으로 같다잖아요. 그래서 표면도가 같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절대 등급은 기억이 가장 크다. 자, 표면도가 같을 때 지금 이 친구는 5이네요. 그러니까 여기가 미음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여기가 디귿, 여기가 1, 공덕이 1자리가 기억 니은이죠. 따라서 절대 등급, 광도 자체는 기억 니은이 가장 크고요. 절대 등급은 기억이 가장 작음을 알 수 있겠죠. 그래서 니은은 틀린 선지. 자, 디귿, 광도 계급의 숫자가 작을수록 흡수의 폭이 좁아지는 경향이 나타난다. 자, 광도 계급의 정의예요. 그래서 강도 계급의 숫자는 손폭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강도 계급의 숫자가 작을수록 손폭은 좁아지는 경향이 나타나죠. 그래서 디귿 맞는 선지. 답 3번으로 처리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디귿은 여러분 충돌 손폭 증가 효과에 대해서 묻고 있는 거구나 라고 파악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다음 2번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림은 질량이 태양과 비슷한 어느 별이 진화하는 동안 시간에 따른 물리량의 크기 변화를 현재값과 비교하여 나타낸 것이다. 기억과 이해는 각각 광도와 반지름 중 하나이다 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표면도가 이렇게 일정할 때 광도가 더 빠르게 변하는지 반지름이 더 빠르게 변하는지 알아야 돼요. 자, 그러면 표면도는 여러분, 표면도는 r제곱분의 표면도의 사승은요 r제곱분의 l에 비례합니다. 자, 따라서 표면도가 일정하다라는 얘기는 이 값이 일정하다라는 얘기인데 얘는요 조금만 증가해도 되고요. 왜냐면 제곱이니까 광도는 되게 빠르게 증가해야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죠. 표면도가 일정할 때. 따라서 기억은 표면 온도라는 것을 알 수 있고, 니은은요 반지름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이 정도로 판단하고 선지 보도록 할게요. 기억은 반지름, 니은 강도이다. 아니죠, 기억은 온도죠. 기억은 틀린 선지. 자, 니은 T0에서 T1 여기죠. 여기 동안 별의 중심부에서 수소 핵력 반응이 일어난다. 자, 지금 표면온도가 거의 일정합니다. 자, 그 뜻은 주결성이라는 말이죠. 그리고 표면도가 갑자기 이렇게 감소하는 여기는요 이제 별이 적색 거성 단계로 도입하면서 별의 반지름이 커지면서 표면도가 낮아지고 있다라고 해석해주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T0부터 T1 동안 별의 중심부에서 수소 핵력 반응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게 맞는 선지. 자, 디귿 T1일 때는
T2일 때보다 H활도에서 왼쪽 아래에 위치한다. 자, T2일 때는 지금 진화를 막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H활도를 그려보면요. 자, 지금 처음에 주결성이었는데 어, 자, 제가 여기 온도라 썼죠? 광도인데. 자, 광도는 증가하고요. 반지름도 증가합니다. 그리고 표면온도는 감소합니다. 그래서 이 방향으로 진화가 일어나요. 네, 따라서 이때가 T1일 때고요. 이때가 T2일 때입니다. 그러면 T1일 때는 T2일 때보다 H활도에서 네, 여기 왼쪽 아래에 위치한다라는 것을 알 수 있죠. 디귿은 맞는 선지. 네, 답 4번으로 처리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3번으로 가보도록 할게요. 표는 세 별, 기억, 니은, 디귿의 물리량을, 그림은 H활도의 주계열을 나타낸 것이다 라고 했네요. 자, 이건 그러면 기억, 니은, 디귿을 여기 H활도에 다 표시를 하라는 말인 것 같아요. 기억 같은 경우에는 표면도가 3600켈빈 한 이 정도인가요? 3600켈빈, 절대 등급은 마이너스 5.9 등급입니다. 자, 태양의 절대 등급이 플러스 4.8인 거 기억해야 돼요. 자, 여기가 플러스 4.8이에요. 자, 그러면 절대 등급이 마이너스 5.9라는 말은요, 절대 등급이 대략 얼마 차이 난다라는 거예요. 4.8에서 5.9를 더하면 얼마죠? 대략 10등급 차이 나니까 10등급이면 10등급이면 얼마죠? 여러분, 10,000배 차이 난다라는 거죠. 광도가 태양이 대략 10,000배입니다. 표면온도는요 3600인데 광도가 엄청 크네요. 그러니까 여기에 별 기억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고, 그리고 니은 같은 경우에는 광도 계급이 5라는 말은 주계열성임을 명시한다는 거죠. 주계열성이고 광도는 태양의 1000배입니다. 자, 광도가 태양의 1000배가 되려면요, 자, 5등급 증가할 때, 5등급 감소할 때 강도는 100배 증가하죠, 여러분. 그러면 2.5배, 2.5등급은요? 자, 1에서 100배 차이 날 때 5등급이 증가했어요. 5등급이 감소했어요. 그럼 2.5등급은? 자, 이거 10의 제곱이잖아요. 10배 증가했죠, 10배. 따라서 태양의 1000배라고 하는 말은요, 100 곱하기 10이니까 100 곱하기 10이니까 5등급, 이게 100배예요. 곱하기 10배니까 2.5등급을 더해줘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7.5등급 차이를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니은 같은 경우에는 굳이 근데 겉보기 등급 절대 등급을 구하지 않아도 되겠네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것만 좀 기억해 주시고요. 10등급 변할 때 2.5등급이 변한다라는 거, 태양의 1000배니까 여기 바로 표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라는 거죠, 여기 니은이. 자, 디귿은요, 표면온도 12000켈빈. 표면온도가 12000켈빈이니까 여기 되는 것 같고, 그리고 절대 등급이 마이너스 7.8이래요. 그러면 태양과 비교했을 때 얼만큼 차이 난다는 거죠? 12.6. 그러니까 10등급하고 2.5등급 더 차이 난다라는 거니까 10등급이 10,000배잖아요. 10,000배에다가 2.5등급은 10배입니다. 그러면 10의 5승배 차이가 나네요. 10의 5승배 엄청 차이 나네요. 그럼 대략 여기 끄트머리 있나요? 마이너스 1.8에 10의 5승배의 광도에 12,000켈빈이니까 대략 이 끝에 디귿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이 정도로 정리하고 손재 바로 보도록 할게요. 기억은 적색 초고성이다. 자, 기억은요 적색이고, 네, 초고성 맞죠? 기억 맞는 손지. 자, 보통 광도가 태양이 10,000배이면요 초고성에 해당돼요. 그래서 태양이 10,000배이고 광도가, 그리고 표면도가 3600켈빈이니까 적색이죠. 그래서 적색 초고성임을 알 수 있습니다. 자, 니은. 별의 표면온도는 니은이 가장 높다. 니은이 그렇죠, 가장 왼쪽에 있으니까 가장 표면도가 높네요. 자, 디귿.
별의 반지름은 디귿이 니은보다 크다. 자, 자, 니은이 여기죠. 자, 디귿은요, 니은보다, 자, 우선은 반지름은 t제곱분의 루트 l에 비례하는데요. 디귿은 니은보다 표면도가 낮아요. 디귿은 니은보다 광도가 커요. 따라서 디귿은 니은보다 반지름이 크다라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래서 디귿은 니은보다 크다. 이거 맞는 선지가 되겠습니다. 다 5번으로 처리해주면 되겠어요.